여러분, 혹시 서울보다 더 서울 같은 도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그 지역에 고유한 문화가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얼마 전 서울이 아닌 곳에서 서울보다 더 서울 같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몽골의 울란바토르였습니다.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 신도시 개발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몽골 정부와 협력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출장 명령을 받았죠. 사실 저는 몽골이라는 나라에 대해 별다른 사전 지식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땅이었고 그저 대초원과 유목민의 삶 정도를 상상했을 뿐이었어요. 출장 전날 몽골에 대해 검색해봤지만 대부분 자연 경관이나 유목 문화에 관한 내용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해외 출장이니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에서 울란바토르까지는 약 4시간 반 정도 걸렸죠. 무사히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하고 입국 수속을 마친 후 현지 가이드와 함께 시내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을 나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순간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리는 익숙한 한글 간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버스 정류장 안내판에도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분명히 해외에 나왔는데 서울 중심가를 걷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여기가 몽골 맞죠? 제 질문에 현지 가이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입니다. 그런데 왜 한글 간판이 이렇게 많죠? 가이드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한국어를 모르면 취업도 힘들고 길 찾기도 어려워요. 한글은 필수 외국어입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어가 필수라니요. 처음엔 과장된 농담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내로 들어서면서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형 쇼핑몰부터 길거리 노점까지 음식점 메뉴와 포스터, 심지어 공공시설 안내문까지도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가끔 몽골어로 된 간판이 보이긴 했지만 대부분이 한국어 간판에 비해 초라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울란바토르의 중심지에 도착할수록 서울의 한복판을 거니는 듯한 착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와 편의점, 패션 브랜드들이 줄지어 있었고 아파트 단지 구조와 디자인마저 한국과 똑같았습니다. 사람들 또한 자연스럽게 한글이 적힌 간판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한글로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몽골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한국 문화를 받아들였을까? 사람들에게 물어볼수록 그 이유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한 전통 찻집에서 잠시 쉬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제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전부 한글로 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발음이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충분히 자연스러웠어요. 몽골 사람들이 일상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처음 목격한 저는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한복판에서 제가 마주한 이 서울 같은 풍경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의 거대한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이루어졌던 것이었죠. 한편으로는 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까지 한국화된 것인지 그 배경이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몽골과 한국의 관계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며 찾아낸 정보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몽골에서는 이미 2010년대부터 한국 문화가 대대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한국어 학습이 필수 과목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몽탄 신도시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서울의 특정 지역을 그대로 본떠 만든 이 신도시는 울란바토르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주거지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소와 온돌 시스템까지 갖춘 이곳은 몽골의 극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최적의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용적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한국일까라는 질문이죠.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다음날 몽탄 신도시로 직접 발걸음을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보다 더 한국 같은 그곳에서 저는 이 모든 현상의 진짜 이유를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호텔에서 밤늦게까지 정보를 찾아보면서도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몽골과 한국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그 배경도 다양했습니다. K-드라마와 K-팝이 대중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한류 붐이 시작됐고 이후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경제 협력 또한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건축과 도시 설계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궁금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경제 협력만으로 이렇게 철저히 한국화된 도시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 호텔 프런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문화에 익숙한 이유가 뭘까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실용적이고 편리하니까요. 특히 서울식 도시 구조는 몽골 사람들에게 정말 매력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런가요? 겨울철 난방 문제의 해결이 가장 컸죠. 예전에는 집안에서도 옷을 두툼하게 입어야 했는데 한국식 온돌 덕분에 맨발로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보급도 빨라서 대기오염 문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몽골의 긴 겨울과 대기오염 문제는 울란바토르 주민들에게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식 주거 구조와 친환경 자동차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필수 요소였던 거죠. 다음날 아침, 저는 현지 가이드와 함께 몽탄 신도시로 향했습니다. 신도시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서울의 한 지역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고층 아파트 단지와 공원, 상점가까지 모두 한국식이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작은 공원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몽골 아이들이 한국 전통 놀이를 자연스럽게 즐기는 모습을 보니 참 신기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놀이도 하는군요. 가이드가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 드라마를 통해 배운 것 같아요. 요즘은 어린이집에서도 한글 교육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배우나 봐요. 몽탄 신도시 한복판에 있는 커다란 쇼핑몰로 들어가 보니 내부 구조와 디자인 역시 서울의 대형 백화점과 흡사했습니다. 심지어 푸드코트의 메뉴판도 대부분 한글로 되어 있었고 한식 비율이 절반을 넘었죠. 설렁탕, 떡볶이, 삼겹살구이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쇼핑몰 안에 있는 한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저는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한국 음식을 많이 드시는 이유가 있나요? 주인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따뜻하고 속이 든든해서 겨울철에 특히 좋아요. 게다가 한식은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식당 안에는 젊은 몽골 사람들뿐 아니라 나이든 어르신들도 비빔밥과 김치찌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노인분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분이신가요? 저도 요즘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고 계신가요? 손자가 한국 회사에 취직하려면 한국어를 잘해야 한다고 해서 같이 배우고 있죠. 한국어는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필수 언어예요. 노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과 같은 도시 풍경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방식까지도 점점 한국화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는 몽탄 신도시를 보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확산력이 단순한 유행이나 동경이 아닌 실질적인 필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궁금증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몽골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한국을 동경하며 받아들였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몽탄 신도시의 주민들을 더 깊이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몽탄 신도시의 주민들과 더 깊이 대화해보기로 했습니다. 전날 느꼈던 의문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몽골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걸까요? 우선 몽탄 신도시 중앙광장에서 만난 한 젊은 직장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는 반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여기 몽탄 신도시가 한국 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게 참 신기해서요. 왜 이렇게까지 한국식으로 조성된 건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사실 몽탄 신도시가 조성될 때 한국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주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한국식 신도시 모델을 도입한 거죠. 특히 난방 문제와 대기오염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난방 문제요? 네. 예전에는 집 안에서도 외투를 벗지 못할 정도로 추웠거든요. 그런데 한국식 아파트의 온돌 시스템 덕분에 겨울철에도 맨발로 지낼 수 있게 되었죠. 특히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친환경 기술이 더해져 미세먼지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식 기술이 몽골 주민들의 실생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인은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 자체가 실용적이고 현대적이라 젊은 세대들에게 큰 매력을 주고 있어요. 사실 저도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생활의 동경을 느꼈거든요. 직장인과의 대화를 마친 후 저는 근처 한국어 학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몽골에서 한국어 교육이 얼마나 활발한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학원 입구에는 Korean Language Center라는 한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강의실에서 학생들의 한국어 발음 연습이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사는 발음을 교정해주며 친절하게 지도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열심히 노트에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학원 관계자와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정말 많네요. 네. 지금은 자리도 부족할 정도예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면서 한국어 실력이 곧 취업 경쟁력이 됐거든요. 특히 몽탄 신도시에 입주하려면 기본적인 한국어 소통이 필요합니다. 어린 학생들도 많이 보이네요.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한국어를 우선으로 두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배우면 취업에도 유리하니까요. 몽골에서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학원을 나서며 길거리에서 만난 한 청년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어를 왜 배우고 계신가요?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여기선 거의 필수예요. 한국 문화 자체에 대한 호감도 있나요? 물론이죠. 효율적이고 현대적이잖아요. 특히 전자결제 시스템이나 배달 문화가 정말 편리해서 저도 자주 이용해요.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한국 문화 자체의 매력과 실용성이 몽골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굳이 서울을 이렇게까지 복제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몽탄 신도시 설계에 참여한 한국계 몽골인 이수진 씨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몽골 정부와 한국 기업 간의 협력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었죠. 인터뷰를 요청하자 흔쾌히 수락해 주었습니다. 처음 몽탄 신도시 설계를 구상할 때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나요? 이수진 씨는 깊이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몽골 특유의 극한 기후와 한국의 도시 설계 노하우를 접목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한국의 온돌 시스템과 전기차 인프라는 필수였죠. 하지만 두보다 중요한 건 몽골 주민들의 생활 패턴에 맞춘 구조였어요. 그런데 왜 굳이 서울 같은 형태로 조성했을까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도시가 아니라 효율성과 인간 중심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몽골 사람들에게는 현대적이고 편리한 서울의 모습이 꿈 같은 공간으로 인식됐습니다. 한국의 성공적인 도시 모델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죠. 그제야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같은 몽탄 신도시는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몽골 사람들이 꿈꾸던 현대 도시의 이상형이었던 것입니다. 이수진 씨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기술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몽골 사람들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문화적 교류는 이렇게 새로운 도시의 형태로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모두에게 긍정적이기만 한 걸까요? 저는 이 신도시의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보려 합니다. 몽탄 신도시를 둘러보며 느꼈던 첫인상은 그야말로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구역을 통째로 옮겨온 듯한 거리, 온돌이 있는 아파트, 전기차가 줄지어 선 주차장까지 모두 한국식으로 완벽히 조성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신도시 내 한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청년 직원이 피곤한 얼굴로 음식을 나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 울음에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요즘 일하는 게 많이 힘들어요. 왜요? 식당 일이 힘드신 건가요? 그것도 있지만 요즘 신도시 문제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많아요. 예상치 못한 말에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나요? 청년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여기 사는 몽골 사람들 중 일부는 서울 같은 분위기를 좋아하지만 전통을 잃어간다고 불만인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불편해하시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몽골 사람들에게 한국식 생활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줄만 알았는데 그 이면에는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갈등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문제를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몽골 전통 주거지인 게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제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서울 같은 신도시에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낯설기만 해요. 게르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게 편한데 신도시에서는 옆집 사람 얼굴도 모르니까요.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나요? 그렇죠. 특히 한국식 음식이 낯설고 한국어를 못 알아들으면 불편한 일이 많아요. 전통 음식을 파는 가게도 줄어들었고요. 그 말을 들으니
몽탄 신도시의 성공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신도시의 현대적 환경에 만족하지만 나이 든 세대는 점점 익숙한 생활 방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몽골 고유의 축제와 전통 행사가 신도시로 옮겨지면서 그마저도 서울식 행사로 변질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말을 타며 행진하는 대신 K-팝 공연이 중심이 되는 축제로 변모한 것입니다. 저는 다시 몽탄 신도시로 돌아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도시 내 한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몽탄 신도시가 좋다고 생각해요. 편리하고 안전하니까요. 그런데 할머니는 여기 사는 게 불편하다고 자주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축제를 준비했는데 요즘은 각자 생활에 바빠서 얼굴도 잘 못 본다고 하세요. 저도 바쁘니까 이해는 가지만 좀 아쉽긴 해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몽탄 신도시의 성공 뒤에는 전통과 현대의 갈등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한국식 생활 방식이 주는 편리함과 현대성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그로 인해 사라져가는 공동체 의식과 전통 문화의 빈자리가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몽골의 문화 전문가인 바야르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몽골 전통 문화와 현대적 생활 방식이 충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몽골은 수천 년 동안 유목 생활을 통해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식 아파트와 개인주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소외감이 생긴 거죠. 특히 노년층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도시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완전히 실패로 볼 수는 없습니다. 기후, 문제와 생활의 질 향상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도시 계획 단계에서 세대 간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죠. 인터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며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몽골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서울식 신도시가 한편으로는 전통과 공동체, 문화를 훼손하는 아이러니를 만들어 낸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 가지 생각이 공존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꿈꿨던 현대 도시의 이상형으로서의 몽탄 신도시와 전통을 잃고 갈등을 겪는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몽골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문제를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몽골 사람들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서울보다 더 서울 같은 이곳에서 몽골 사람들은 진정 행복할까? 며칠 후 저는 몽탄 신도시 중심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주민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몽탄 신도시 조성 이후 발생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젊은 층과 어르신들, 신도시를 설계한 전문가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있었죠. 먼저 마이크를 잡은 젊은 직장인이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몽탄 신도시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덕분에 생활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느끼는 것은 전통적인 이웃관계와 공동체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한 어르신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도 새 아파트의 온돌이 따뜻해서 좋긴 합니다. 하지만 이웃 간에 인사조차 잘 나누지 않으니 마치 혼자 사는 것 같은 외로움이 큽니다. 예전 게르 마을에서는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정이 사라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이 부딪히며 회의장은 잠시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때 몽탄 신도시 설계에 참여했던 이수진 씨가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몽탄 신도시는 한국의 성공적인 도시 모델을 바탕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저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한국식 도시 구조와 몽골 전통 문화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발언에 회의장의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때 한 대학생이 손을 들고 나와 발언했습니다. 저는 현대적 생활도 좋고 전통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공원에서 한국식 플리마켓 대신 전통 몽골 시장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안에 게르 모양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 또 다른 제안이 나왔습니다. 몽골 전통 축제 때는 신도시 중심 광장에서 게르를 설치하고 전통 의상과 놀이를 즐기는 행사를 열면 어떨까요? 전통을 잊지 않으면서도
현대적 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발언이 이어지며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기존의 서울식 구조와 전통 몽골 문화가 서로 배타적일 필요는 없다는 깨달음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이수진 씨는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몽탄 신도시를 설계할 때는 한국의 성공,